기후 위기로 인해서 건강까지 해친다. 한 해에 700만 명이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700만 명이나. 실제로 기후위기가 인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기후를 겪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기후 위기랑 상관이 있다. 질병 X라고 하는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올 거라고. 우울해 못 살겠어 정말. 이용주 사망일 2021년 12월 14일 사인 우울증. 아, 왜 또 우울증이야. 마음 아프게. 뭐지? 이용주 소환. 용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아니, 사인이 좀 그렇잖아. 딴 거는 또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섭단 말이야. 우울해 못 살겠어 정말. 이 에코는 석자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이 위기 의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치. 전파를 열심히 내가 알리려고 내 노력을 진짜 많이 했는데 말이야 내가. 변하지 않아. 이 사람들의 의식과 이 행동이 변하지 않아서 난 너무 우울해요. 그럼 오늘 진짜 저승 가려는 건 아니지? 가자. 에코는 석자 마지막 회 되겠습니다. 그건 안 되지. 가자, 앞장서.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고 진정하고 네. 너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전진한 정책국장님 소환. 네, 안녕하세요. 연기를 좀 하시네요. 연극부 출신인가? 아니, 벌써 또 이렇게 밝아졌어? 알겠습니다. 그 우리 용주가 이 기후 위기를 공부하다 우울증이 오는 게 가능합니까? 기후위기가 정말 신체적인 건강 문제도 생기지만 이렇게 이용주 씨처럼 충분하게 우울증도 생길 수 있다고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가능한 거네요. 예, 실제로 저 같은 환자들이 세상에 많다. 기후를 겪고 있는 어.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 우울. 최근에 더 많이 이런 홍수나 한파나 허리케인, 기후 이상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인간도 이런 지구 환경에 살아가기 어렵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기후 비탄, 기후 우울이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 기후 우울이라는 정식 명칭이 생길 정도면 한두 사람이 겪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겪는 문제 같긴 하네요. 그래요. 뭐 그런 연구에 대한 뭐 무슨 결과랄지 뭐 이런 거 좀 있습니까? 뭐 10개국의 청년 1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응답자의 한 60% 정도가 기후위기를 극도로 걱정을 하고 절반 가까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 표를 보니까 기후 변화로 인류가 망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56%나. 인류가 지구를 지키는데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3%. 와. 이제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인들은 19% 정도만 기후 위기를 피부로 느낀다라고 대답한 반면 청소년은 무려 42%로 성인의 2배 이상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더 이런 감수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도 있나요? 예, 사실은 뭐 기후재난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서 모든 세대의 문제긴 하지만 청년들의 경우에는 더 실존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에 훨씬 더 감수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나는 이딴 세상에 애 낳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 동생들도 좀 있거든. 그 설문을 보면 40% 정도가 기후위기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게 됐다라고 했네요. 너무 이제 과도한 걱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후위기가 인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용주, 네? 연애도 안 하고 출산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게 혹시 그런 이유였어? 핑계를 대라면 그쪽 이유인데. 선생님은 장가는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총각이에요? 네. 봐봐, 우리 출산 파업 중이다. 이게 모태솔로야. 출산 파업이야. 모태솔로라는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아니야. 저 쓰레기예요. 넘어갑시다. 네. 아니, 자, 그래서 이 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건강까지 해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의
얘는 대기 오염이 심각합니다. 아, 그치, 맞아요. 대기 오염으로 한 해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죠. 예, 한 해에 700만 명이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700만 명이나 대기 예. 오염으로 사망한다고요? 네, 네. 화석 연료로 인해서 생기는 오염 물질들 때문에 그런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을 하고 또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거나 악화되고, 그리고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은 지표면 오존이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의 경우에 더 잘 형성되거나 정체돼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에 해치게 됩니다. 호흡계 뭐 이런 질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온이 상승하면은 관련된 어떤 감염 질환들도 또 늘어나지 않나? 그때 가을 모기도 사실은 맞아. 생각해보면, 그렇지. 예, 저번에 방송 보니까 가을 모기 때문에 네. 죽다가 다시 살아나셨던데, 이런 모기 같은 매개체로 인한 앵기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홍수나 가뭄이 생기기 때문에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해서 생기는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들도 늘어나고요. 심각하네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20여 개의 의학 학술지에서 기후위기가 가장 큰 인간의 건강 위기고 앞으로 1.5도를 막지 못하면은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건강의 위협이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구 가열화,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폭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서 노인층에만 한정해도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에는 한 해에만 35만 명이 사망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뉴스 중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거기가 원래 선선하거든 캐나다가. 올해 여름에 최고 기온이 49.6도씨까지 치솟았대. 700명 이상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폭염 때문에 산불도 생겨가지고 리튼이라는 마을에는 마을이 90%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아유, 여름에 기온이 49도가 넘어가면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아니에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라스베가스에 46도,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54도를 기록해가지고 와. 100년 만에 최고라고. 거기서도 이제 폭염 때문에 산불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서울의 4배 면적을 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기온 때문에 온열 질환도 생기지만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 심장 질환이나 콩팥 질환, 뭐 적도 부근에 있는 더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신장이 망가져서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날씨가 덥고 탈수가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장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미국 국립과학회원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폭염에 노출되는 정도가 지난 30년 동안 3배가량 증가했고,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세계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7억 명이 치명적인 폭염에 시달린 걸로 드러났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점점 더 심해질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가장 좀 조심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폭염 사실 재난안전문자 보면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으라라고 하는데, 사실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한 5년간에 한 30% 정도는 집에서 사실 온열 질환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반지하나 옥탑방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는 이런 고온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 이제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 같은 것도 없거나 선풍기도 안 켜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많거든. 그렇지. 힘없고 돈 없고 기존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이런 재난의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슬픈 일인데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 증가량의 절반은 상위 10%가 만들어낸 거다. 상위 10%가 이렇게 기후 위기가 더 심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그 외 90%가 같이 피해를 봐야 되는. 와, 이런 상황에 필요한 건 뭐다? 혁명이다. Revolution. 네. 이렇게 우울해지네. Revolution. 어쨌든 자 이제 근데 폭염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반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건강 위기도 또 있다고 들었어요. 기후위기 때문에 한파도 올 수 있는데요. 이런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환으로는 뭐 저체온증, 동상, 동창 같은 한랭 질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구 가열화가 돼서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건데 왜 겨울엔 이렇게 춥냐? 지구 북극 쪽이 되게 찬 공기가 있는데 제트기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차가운 기운이 딴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 온도 차가 줄어들면 그러면 이제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더 극심한 한파를 겪게 되는 건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기온은 0도였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한번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은 예. 1월 초에는 평년보다 최고 12도 이상 낮은 한파가 왔다가 또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갑자기 평년보다 기온이 11도 이상 높았다가 이렇게 들쑥날쑥 20도 이상 널뛰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평균의 이제 함정인데 전체적인 평균 기온만 보면 겨울이 꾸준히 상승해서 따뜻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강력한 한파랑 이상 고온 현상이 반복되는 거지. 오. 엄청 뜨거운 거랑 차가운 게 반복이 되는 거는 좋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아, 좀 그래프 보니까 내 주식이 생각나네. 아, 내 주식 그래프가 저렇게만 됐어도 우상향이잖아요, 어쨌거나. 우상향인데 내 그래프는 자꾸 갑자기 주식 얘기하는데 이제 주식 떨어지는 거 맞아? 이렇게 밝아서 아, 우울해. 알았어. 우울한 역할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10월에 대구는 114년 만에 더위였다고 하는데 서울은 64년 만에 추위를 겪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네. 추위와 더위가 급격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급격한 기온 변화 우리 몸에 되게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파가 나타난 이후에 초과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초과 사망률이 뭐예요? 예년에 사망했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파가 닥친 이후에 어느 정도 추가로 사망하는지 어떤 질환으로 사망하는지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대만 같은 나라는 원래 아열대 기후라서 겨울에도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예. 올해 1월에 이제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와. 126명이 사망한 걸로 집계가 됐고요. 텍사스 한파도 있었잖아요. 예. 텍사스. 텍사스는 원래 서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땅이잖아요. 예, 사막이랑 더위 이런 걸로 유명한데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져가지고 200명 이상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Texas, when the water freezes and you try to drip your faucets. Oh my god! 근데 이제 가장 슬픈 건 그런 것 같아.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알지 못하고 그냥 갑작스럽게 재난이 닥치는 거지. 왜 그렇지를 파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 위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전 세계에 주어진 시간이 7년 3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하고 아, 진짜 큰일 났네. 24시간이 모자라 지금. 노래 불러줘. 24시간이 모자라. Oh baby. 아십니까? 갑자기 한파가 모두가 우울해졌네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은 없겠죠, 선생님? 예, 안타깝게도 지금 더 안 좋은 일을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500만 명 넘게 지금 전 세계 사망했는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기후위기랑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죠? 심각한 팬데믹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002년엔 사스, 2009년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2000년 이후에 이런 발생한 주요 감염병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수공통. 예, 사람이랑 동물이 서로를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염병으로 코로나19 역시도 박쥐, 뭐 아마딜로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경우도 원래는 사람에게까지 올 수 없는 바이러스인데 굳이 이 동물들이 살고 있는 영역까지 사람이 침투를 하고 그곳의 환경을 파괴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까지 전파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지. 박쥐가 사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박쥐를 위협해서 이런 감염병이 발생한 측면이 큰 거죠.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네. 박쥐 서식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남부나 미얀마, 라오스 같은 지역까지 번져나갔는데 네. 지금처럼 계속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박쥐나 여러 야생동물 서식지도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숲을
파괴하고 온실가스 배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들은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이면 너무 심하다. 왜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의 2년 날렸어요. 근데 3년마다 이게 오면은 우리 인생 없어지는 거잖아. 예,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맞아. 팬데믹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큰일 났네. 어쨌거나 우리가 의료 시설 자체는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의료 시설이나 뭐 공공 뭐 이런 거 괜찮습니까? 앞으로는 감염병 시대라고 하는 거고 기후위기의 재난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의 의료 체계가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한국은 공공병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감염병이나 재난에 처한 상황에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공공병원이 많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몰랐네. 싸제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싸 보이냐. 이거 싸제 맞잖아. 왜?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이제 80%에서 90% 정도를 공공병원이고 우리나라는 10% 정도만 공공병원이다 보니까는 코로나를 환자를 본다거나 취약계층 환자를 본다거나 이런 병상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병원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우울증으로 왔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여기 저승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일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우울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승에서는 약간 우울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와 예. 보니까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긴 한데. 예, 예. 이 기분과 이 텐션을 그대로 이승에 올라가서 이런 기후 우울에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게 이 에너지를 좀 용주가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기후 활동을 이끌고 있는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도 11살 때 기후 위기를 알게 되고 나서 굉장히 기후 우울을 겪고 심하게 앓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후 운동에 나서고 나서 행복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후 우울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아나는 에너지를 보면서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한 행동에 적합한 인재 같지 않나요?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맞팔하고 서로 좀 소통하면서 같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같이 운동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가서 열심히 액션을 보여주고 자 이로써 이승으로 다시 복귀. 예스.